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0월 27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후 5시 22분 코스피 200 지수 298.82 처음으로 월봉의 상단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가에 처음 온 날이에요, 오늘이. 매도가에 맞는데 지금 시간이 이틀 남았어요. 이틀.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이틀 동안 안 떨어지면 실패한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의 매도가를 한 5, 6일 전에만 왔었어도 뭐 어떻게 하방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을 텐데 뭐 지금은 그런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월말까지 어디서 끝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내리든지 오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월봉을 확인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다음 달을 볼게요. 다음 달을 이렇게 보면 위가 열리겠죠. 위가 열리고 보시면 이렇게 열려요. 열리고 반대로 이제 상단선이 내려오는데 이건 한 번도 안 쓴 거예요, 지금. 전봉하고 요 두 개 봉에서 지금 떨어진 이후로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매도는 여기 302 라인부터 302.08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라인부터 여기까지거든요. 330. 요 공간이 이제 매도자가 쓸 수 있는 영역이고 반대로 매수자는 291 언더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291. 그러니까 지금 수치에서는 다음 달에 매수는 291 아래에서 해야 되고 매도는 300 위에서 해야 되는 거죠. 302.08 위. 이걸 그냥 보시면 좀 이해가 안 되시는데 분기봉으로 보면 거의 다 왔어요. 보시면 여기 분기봉의 매도가 여기 있잖아요. 299.97.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분기로 봤을 때는 아직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없고 월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매도를 해야 될 위치까지 왔지만 날짜가 지금 이 봉이 가지고 있는 수명이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틀을 활용해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거는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이틀을 보낸 뒤에 그 다음에 매도 전략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됐죠? 주봉은 이거 상단선 위에 올라탔어요. 이건 뭐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요렇게 볼린저 밴드 5 상단선이랑 T5 상단선이 이렇게 크로스되면 보통은 여기까지 가요. 볼린저 밴드 5 상단선이 아니라 T5 상단선까지 이렇게 밀고 가는 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이건 제가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갈 수 있다고 본 거죠. 그 수치가 298.35였는데 오늘 일단 거기까지는 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목요일의 모습이잖아요. 목요일의 모습이고 이제 금요일이 되면 주봉이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대로 끝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대로 끝나면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주봉이 하고자 하는 거는 위를 열고 있는 거예요. 위를. 이게 밀리든 버티든 위를 여는 행위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대략 하나, 둘, 셋, 한 3주 정도의 시간 동안은 어쨌든 내리지 않기 위해 핸들링을 할 거라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보면 3주 정도는 어쨌든 떨어지는 걸 방어할 거다. 이게 오른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락을 방어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는 대략 3주 정도, 이대로 끝나면 3주 정도의 상승 시간이 남아있다. 그리고 목표는 제가 보기에는 요 노란색, 요 이격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라고 봐요. 그럼 지금은 이제 307이죠. 지금 갈 수 있는 건 대략 한 307선까지는 일단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언제까지? 요 빨간색 굵은 실선, 이 T5 하단선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쨌든 공방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일봉.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몇 프로냐면요. 거래량이 91.42%예요. 주봉상 거래량이 91.4인데, 자, 보세요. 지난주 하고 이번 주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거래량은 5로 나눈단 말이에요. 5로 나눠요. 그럼 지난주 거래량을 100%라고 했을 때 이번 주 거래량이 하루에 20씩 쓰는 거죠. 20씩 쓰는데 하루에 반나절이 한 12시 정도 되는 거잖아요. 3시 30분까지인데 일단 30분은 버리고, 그러면 이제 9시에서 12시까지, 12시에서 3시까지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12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절반이잖아요. 그러면 지난주를 100%라고 했을 때 이번 주도 100%면 하루에 20%고, 하루의 절반이 12시라면 12시까지 10% 정도를 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나절에 10%씩 쓰는 거예요. 오전에 10%, 오후에 10%, 그 다음날 오전 10%, 오후 10%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100%의 거래량을 이제 쓰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목요일이 끝났으니까 80%를 써야 정상이죠. 그죠? 80%를 써야 정상인데 지금 91%라고요. 지금 안 끝났어요. 장마감이 안 됐어요. 6시에 되면 이제 장외까지 들어올 텐데, 시간의 거래까지 들어올 텐데, 지금 시간의 거래를 제외하고도 90%가 넘었기 때문에 지금의 거래량은 내일 오전, 그러니까 내일 낮 12시 있죠? 그 정도 수치의 거래량을 이미 발생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번 주에 거래량 는다는 거죠. 지금도 거래량 투자 심의도가 70에 있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늘면 80으로 올라가요. 80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거래량 투자 심의도가 80까지 올라간 거는 거의 없어요. 10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로 찾아보니까 10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0개도. 그 정도로 거래량 투자 심도가 80까지 올라갔다라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이렇게 쉽게 그런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횡보성 흐름을 예상해요. 앞으로 일정 시간은 횡보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거래량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 지수가 거의 7% 가까이 올랐는데, 이게 오늘 상승만 보면 진짜 많이 오른 거잖아요. 미국 증시는 전혀 반응도 없는데, 국내 증시가 이렇게 오른 거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잘 보세요. 9월 19일 주봉의 저가에 이제 온 거예요. 저가 부근에 온 거예요. 여기 9월 19일자 요 갭을 메운 거예요. 지금 상승하면서. 그러면 요 9월 19일자 주봉을 빼고 나머지 5개 주봉을 쫙 보세요. 그럼 횡보한 거예요. 지금. 그냥 횡보한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이게 떨어졌다가 올랐기 때문에 이게 오른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큰 변화는 아직까지 없었다는 거죠. 278, 298이잖아요. 20% 올랐어요. 20%. 지금 한 달 동안, 4주 동안에 올린 게 20%예요. 20%. 그러니까 크지 않다는 거죠. 그 전에 올렸을 때 33% 정도 올렸어요. 33% 정도. 그 전에 상승 올 때 33% 올렸고, 지금은 20% 정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흐름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그다지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냥 횡보 구간을 지나고 있는 거고, 횡보 구간을 지나면서 계속 이제 매트릭스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0구간이 쭉 깔려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뒤에 1구간을 계속 쌓는 거죠. 여기 보시면 1구간이 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상승하는 게, 이렇게 양봉이 나고 움직이는 게 얼핏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요 구간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죠. 지금이 4주입니다. 10월 4주예요. 그러면 11월 여기가 4주고, 맞죠? 10월 27일이니까 여기 4주고, 11월 1주, 2주, 3주, 4주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11월이고 12월 1주, 2주, 12월 3주부터 그죠? 지금 매트릭스 구조로 보면 12월 3주부터 좋지 않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터질 때 그때의 과거를 비교해서 보면 자, 제가 2008년도로 가볼게요. 네, 2008년도 9월로 가보겠습니다. 9월로 가보면 네, 2008년도 아이고 2010년도군요. 네, 2008년도 9월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이 어느 정도 시점에 있는 거냐면 네. 어쨌든 예, 이 정도 느낌이에요. 이 정도. 예, 요런 느낌이라는 거죠. 자, 확대해서 보시면 네, 요렇게 네, 이 정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핏 비슷해요. 지금의 움직임과 과거의 움직임은 예, 그다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여기가 그 음봉이 났던 자리고 예, 그 다음 봉이 이제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음봉을 났던 봉을 기준으로 이렇게 옆으로 거보면 횡보하고 있어요. 이렇게 요 종가를 기준으로 횡보하고 있다는 거죠.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가 그냥 횡보만 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종가를 기준으로 보면은 횡보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봉 개수도 지금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봉수가 보여요. 그래서 그냥 시간을 때우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그냥 시간을 때우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보시면 예. 여기 요렇게 내려가는 흐름, 요렇게 내려가는 흐름, 그 다음에 여기서 횡보하는 거, 여기서 횡보하는 거, 별반 차이가 없어요. 지금의 움직임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예, 여기 보시면, 여기서 상승했잖아요. 이렇게 쪼로록 상승하고, 여기도 쪼로록 상승하고, 예, 그 다음에 무너지면 쫙 빠지고, 무너지면 쫙 빠지고, 그 다음에 횡보하고, 여기도 횡보하고. 그러니까, 별로 차이가 없이, 예, 그냥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게 이제 상승의 시작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걸 무조건 하락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요. 제 입장에서도. 그런데 지금의 움직이는 모양새만 봤을 때는 너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과거의 그 시점과 지금의 시점의 움직임이 너무 흡사하다는 거죠. 여기서 또 독특한 건 예, 여기 거래량 보이세요? 여기도 거래량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여기도 거래량이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2008년의 이 움직임과 그리고 2022년의 움직임이 너무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 제 개인적인 주장이에요. 항상 이게 무조건 맞다라고 주장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이걸 무조건 맞다라고 누가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도 굉장히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의견과 그 설득은 다른 거예요. 제가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의 생각까지 바꿀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단지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달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아닌데? 그러면 아닌 거죠.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지 누군가를 설득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없어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하단선을 쓰기 시작하는데 아직 하단선 안 썼어요. 근데 하단선을 쓰다가 여기 보시면 요 붉은 실선 있죠. 요걸 다 쓰면 그러니까 얘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얘를 언제 만나느냐. 얘를 만나고 난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만나면 끝이에요. 이걸 빨간 거를 만나면 끝인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거
요게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요게 만나는데 한 대략 3주 정도 걸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만나서 음봉이 날 수 있는 시간은 크게 봤을 때는 11월 세 번째 주라는 거예요. 11월 세 번째 주. 그 11월 세 번째 주에 음봉 나면 이건 끝난 거다. 왜냐? 11월 세 번째 주가 됐을 때 중요한 거는 월봉은 맞기 힘들 거란 말이에요. 월봉은 맞기 힘들고 주봉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러면 내리기 좋은 환경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제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돌린다면 다음 기회는 11월 세 번째 주에 올 거다. 특히 11월 세 번째 주에 음봉이 날 가능성. 저는 거기에 무게를 둡니다. 지금 이 구조로 간다면 11월 세 번째 주에 음봉이 나면 딱 모양새가 맞는 그런 형태 같아요. 근데 이제 11월 세 번째 주의 형태가 이런 봉이겠죠. 이런 봉. 요 봉이 11월 세 번째 주에 와야 되는 봉이에요. 그리고 그 뒤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 뒤에 스토리는 이래요. 근데 여기서도 체크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상승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요게 상승했죠. 이 봉이 상승한 봉이잖아요. 처음. 그럼 이 봉을 기준으로 10개 봉 앞을 보시면 돼요. 이 봉을 기준으로 10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죠. 아니, 여기에요, 여기. 얘가 상승하면서 만든 게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세야 되는 거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가 끝인 거예요. 여기가. 왜냐면 여기까지가 0구간이고 여기부터 1구간이거든요. 1구간이 처음 만들어진 자리가 여기죠. 여기잖아요. 여기부터 하락해요. 크게 하락하는 게 여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요게 4주죠. 하나, 둘, 셋, 넷. 왜 그러냐? 여기서 4번 올렸을 거예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죠? 요렇게 4번 올렸으니까 하나, 둘, 셋, 넷. 4번 올렸으니까 여기에 1구간이 어쨌든 4주에 걸쳐서 생겼고 요 시간을 활용해서 내려간 거예요. 겁나 얍삽한 거죠, 진짜. 그죠? 여기서 이 1구간을 만들어 놓은 게 결국엔 요 시간대에 쌓였고, 요 시간대에 가니까 눌러가지고 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리기 전에 가장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거래량 투자 심의도가 계속 위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거래량 투자 심의도가 계속 위에 있었다. 요게 과거의 사례입니다. 과거의 사례. 어떻게 하락시켰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건 보셨으니까 현재로 보면 여기도 똑같이 거래량이 올라가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거래량이 올라가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자 11월 1주, 2주, 3주인데 11월 3주 차에 거래량만 0구간이에요. 그 얘기는 거래량 투자 심의도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11월 세 번째 주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월 네 번째 주 되면 고투와 저투가 1로 잡혀 있다라는 건 11월 세 번째 주에 내리면 11월 네 번째 주에 고가 투자 심의도를 낮추고 저가 투자 심의도도 낮추고 싶다라는 의지를 포함시켜 놓은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10월 4일자가 첫 상승봉이잖아요. 첫 상승봉. 이 봉의 역할이 뭐냐면 이 봉이 10개 봉 뒤에 1구간을 만들잖아요. 여기라고요. 여기에요. 여기서 상승하면서 여기부터 1구간이 만들어지니까 이 구간부터 큰 하락이 올 수 있는 시간대라는 거예요. 이 시점이 언제냐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까지 11월이고 12월 3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봉의 움직임만으로 본다면 주봉이 노리고 있는 자리는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11월 세 번째 주. 11월 세 번째 주에 하락하느냐. 하락한다가 아니에요. 하락하느냐. 그러면 이제 추세가 꺾일 거예요. 지금 상태로 본다면 11월 세 번째 주까지 가면
상승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 그때까지 만약에 종가나 고가나 저가를 상승시키는 봉들이 이제 몇 개 연속해서 나온다 그러면 계속 11월 세 번째 이후로는 하락하기 좋은 구조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지금은 11월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하고 1월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까지는 하락하기에 좋은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의 흐름은 11월 세 번째 주에 만약에 하락이 시작된다면 12월 세 번째 주부터는 크게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크게. 큰 하락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1월 달에 들어서면 더 큰 하락이 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양새를 일단 그리고는 있어요. 이게 하락의 시나리오라면, 이게 만약에 상승의 시나리오라면 이제 바닥을 지난 거고요. 바닥을 지나서 올라가는 흐름이 되는 거고, 이게 하락의 시나리오로 본다면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이게 하락할 거야 라고 해석을 해본다면, 이게 하락하려고 만든 봉이라고 전제해서 본다면 11월 세 번째 주쯤에 하락을 시작해서 12월 세 번째 주부터는 아주 큰 하락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11월 달에 내려서 한 12월 달까지는 이제 지금 만들어진 뭐 78에 있는 저점을 깨는 수준의 하락 정도만 와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 이후의 하락은 생각보다는 크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제가 보는 주봉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거래량 투자 심도의 위치, 그리고 현재 봉이 횡보하는 형태, 뭐 이런 거 다 보고, 심지어 지금 매트릭스를 만드는 형태까지도 다 검토를 해봐도 지금의 흐름은 거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기 전, 그 시점과 너무 흡사하게 가고 있어요. 너무 흡사하게. 그래서 마음으로는 이거 혹시 상승일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현물을 사대고 또 개인이 현물을 미친 듯이 팔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봐요.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데, 지금 주봉을 그려가는 모양새는 너무 비슷해요. 너무. 이게 뭐 웬만큼 비슷해야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너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봉은 뭐 계속 상승 추세를 타고 있어요. 뭐 일봉 보고 이거 하락이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선물도 오늘 상단선 터치했고요.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달에 매수하기 좋은 구조가 되죠. 매수는 291.66 요 아래고, 매도는 302.85 위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302, 지금 이 상태로 끝나면 302.85 위에서 매도 위치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가까지 이제 윗꼬리를 그리면 조금 전략이 수정될 거고, 윗꼬리를 안 그리면 이번 달 고가는 무조건 넘어야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봉은 이제 올라가는 형태를 계속 그리고 있고요. 현재는 상단선 위에 있으니까 이건 매수자만 버티는 거고, 매도자는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날짜가 하루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아깝다. 이게 뭐 한 수요일 정도만 왔어도 이틀이란 시간이 있으니까 뭐 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이대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대로 끝나면 말씀드렸다시피 주봉은 상승 추세를 탈 거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타도록 내버려 둬야죠. 그리고 지금 매도 가능한 위치는 308라인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일봉은 아직 상승 추세 잘 타고 있습니다. 이거 끝날 때까지는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자, 돈의 흐름. 오늘 뭐 개인이 거의 미친 듯이 매도했어요. 개인이 매도를 한 건지 아니면 기관이 매수를 한 건지는 자세히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렇다. 개인이 9,041억,
예, 매도, 외국인 3,817억, 기관이 5,147억 매수했으니까 이걸 보고 매수하는 거는 이걸 보고 상방이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선물 매수는 확실히 줄었어요. 예, 장중에 얼마까지 갔었냐면 한 7천억까지 갔었거든요. 7천억대까지 갔었는데 5천억을 던졌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누적으로는 한 1조 2천억 정도 남은 것 같아요. 1조 1,951억. 그 정도 남았습니다. 여전히 매수잖아요. 선물이 매수기 때문에 고포스를 빨리 사야 될 이유는 이제 계속 미뤄지는 거죠. 외국인이 선물 매도로 빨리 돌아야 고포스를 매수하는 전략을 생각해 볼 텐데 의도적으로 계속 선물 매수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에 발맞춰서 매수를 서두를 이유는 없는 거죠. 뭐 이번 달은 그냥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는 게 상책일 것 같고 저희 방에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도 똑같이 이제 11월 중순 이야기를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코스피 200 지수가 안 떨어지고 큰 폭의 하락이 없다면 뭐 약간 조정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떨어지지 않는 형태로 마감을 한다면 지금은 어쨌든 11월 두 번째 주 이후 11월 세 번째 주 정도를 타겟으로 지금 뭔가 스케줄을 잡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보고요. 그러면 제가 하방에 투자하고 싶은 그 시점도 그 정도로 조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뭐 그 전에 쏟아지면 그때 봐서 또 마음을 바꾸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제 정신 상태로 봤을 때는 한 11월 두 번째 주는 지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